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화요일 순서 행복충전 1부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오늘도 변함없이 윌셔 스파인 센터의 조원경 원장님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인데 네. 원장님께서 많이 바쁘세요? 저는 책 쓰는 것 때문에 오! 네, 되게 베스트셀러 작가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왼쪽 베스트셀러 눈이. 될 작가. 네, 왼쪽 눈에 다래끼도 넣었어요. 아 다를게요. 피곤하셔가지고. 중요하셔가지고. 지난주에 방송에서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하나도 실천을 안 해요, 저는. 진짜 좀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딱 잠 못 잔 얼굴 아닌가요? 아니 근데 맞아요. 하필이면 또 연말에 그럼 언제 출간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원고를 진작 넘겨드렸어야 되는데 출판사에 이미 독촉받고 계시는군요. 아니요, 막 심하게 독촉을 하시진 않는데 네.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급하게 하고 있어요. 원래 한마디가 무서운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조용히. 우리 얘기 좀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무섭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오늘은 우유에 대해서 좀 우유요. 예. 우유. 네. 우유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예. 왜냐면 논란이 많다 보니까 MSG처럼 몸에 좋냐 나쁘냐 논란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반대쪽의 맞아요. 의견이 팽배하잖아요. 예. 네. 이런 토픽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음. 저도 모르지 뭐. 그래서 제가 아는 제 생각에 제 견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네. 건데 네네.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우유. 네. 예, 다큐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중립적인 입장을 떼야 되잖아요. 네. 네. 형식을 유지하고 네. 방송은 안 그래도 되죠. 네. 편파적이셔도 상관없어요. 네. 우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칼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기 힘들어도 억지로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 키 크는 거에 우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옛날에 맞아요. 그랬어요. 광고도 네, 하고. 실제로 보면은 낙농국가 덴마크 사람들이 키가 커서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유는 실제로 한 70% 이상 네. 되는 사람들이 마셔도 소화가 안 돼요. 되게 힘들어해요. 맞아요. 설사를 하거나 네, 우유 배가 먹고 탈나는 아프거나. 분들 많죠. 예, 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유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급식했잖아요, 우유를. 모든 아이들한테 우유를 제공해야 된다고. 영양이. 맞아요. 네네. 예. 네. 이제 그런 절대적인 완전식처럼 인식이 돼 있고 해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담배랑 극과 극에 서 있는 거죠. 네. 서로 반대에 있던 위치에. 네네. 근데 우유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담배도 우유랑 같은 위치에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네. 네. 근데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닐까요? 담배와 우유를 같이 비교하신다는 거? 근데 담배가 그러니까 담배가 왜... 그런 시절이 없었다고 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런 네. 시절이 담배가 있었다는 건 우유가 아니지만 그만큼 나쁘냐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유가- 오해를 받을 수 일단 실제의 영양학적 가치와 다르게 네. 너무 절대적으로 완벽한 네.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네. 어. 예. 예. 우유가 담배처럼 나쁘단 말은 안 할 겁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첫 번째는 칼슘인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칼슘이 우유에 있는 칼슘이 흡수가 안 돼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흡수가 잘 안 돼요.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을 우리가 섭취하고 싶으면 시금치나 마늘, 브로콜리, 키위, 자두, 오렌지, 뭐 정어리, 멸치 이런 데에 있는 칼슘이 더 많다는 거죠. 네. 가장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우유가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네. 또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식품을 연소시켰을 때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떤 원소가 주로 남느냐에 따라서 네. 산성과 알칼리성으로 나뉘어요. 네네. 연소를 했는데 황, 인, 염소, 질소 이런 음이온 원소가 많이 남는 음식은 산성이라 그러고 네. 반대로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이 남는 것들은 이게 미네랄 성분들이잖아요. 네. 미네랄 성분이 남는 거는 우리가 알칼리 식품이라 그래요. 대체로. 근데 음. 산성 식품을 먹는다고 우리 몸이 산성화되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몸이 산성화된다, 알칼리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그건 굉장히 작은
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몸이 체온이 저체온 몸이 온도가 높다 낮다 그래봤자 96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네. 우리 몸의 몸의 산도도 인체의 산도도 7.3에서 7.4 많아봐야 7.5에서 왔다 갔다 머물러야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든 그걸 유지하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성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혈액이 이제 산성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우리 몸이 이걸 다시 중화시켜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칼슘입니다. 근데 이 칼슘이 만약에 우리가 충분하게 칼슘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칼슘을 뼈에서 갖다 쓰는데 우유가 산성식품이란 말이에요. 아, 오히려 뼈 그러니까 안에 우유를- 있는 칼슘. 그러니까 우유에 먹는 칼슘을 우리가 갖다가 칼슘으로서 활용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네네. 우리 몸에 있는 오히려 뼈에 있는 칼슘을 빼다가 우유를 중화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네. 네. 예,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보다 우유의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동원되는 칼슘이 더 많아서 결국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밀크 패러독스라 그래가지고 예, 네네. 예. 핀란드 사람들이 우유를 많이 섭취하고 덴마크 사람들이 우유를 많이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발생 비율이 높고 골절 사고가 많아요. 네. 예.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네네. 이제 키가 크기 위해서 네.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유를 먹는다는 건 다른 대체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산성이면 위 점액도 늘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위 점액을 늘리면은 다른 점액질 체질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네. 예. 그리고 전립선 암 위험도 증가하고요. 여성은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또 성장 호르몬을 통해서 우유를 생산해야 되니까 소에다가 네네. 주입을 해서 소에 있는 에스트로겐 호르몬도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여자 아이들이 가슴 발육이 더 빠르다든가, 생리가 빨리 시작된다든가, 네네. 뭐 이런 것들도 가슴이 커지면 유방암 증가율이 높아지고요. 네. 아. 생리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궁암이나 난소암의 위험이 네네. 올라가는 거예요. 음.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칼슘 말고 음. 사실은 또 좋다고 하는 건 없나요? 그러면 단백질? 뭐 우유 단백질은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다른 알러지의 원인이 돼가지고 카제인이라고 하는 예. 우유 안에 들어있는 카제인이 사람의 젖. 우리가 사람의 젖에서는 이 카제인 비율이 한 25%밖에 안 되는데 네네. 소젖에서는 이 카제인 비율이 한 80% 돼요. 아. 근데 이 카제인이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우리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물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카제인에 대해서 또 요즘 뭐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요즘 뭐 심장마비나 당뇨나 고콜레스테롤, 네. 고지혈증 이런 게 다 몸의 염증 반응이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네. 도움이 될 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우유에 있는 아까 또 다른 단백질, 네. 그러니까 우유를 이제 유통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유가 아. 그래도 몸에 좋을 수 있고, 라우 밀크, 예. 살균하지 않은 우유는 영양 가치가 다른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 함률이 높아요. 네, 효소도 있기 때문에 네. 소화도 잘 돼서 그 우유 먹으면 배 아픈 그 증상도 덜해요. 없거나 덜해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우유는 유통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네. 보통 우유를 소젖에서 짠 다음에 큰 사일로에다가 한 일주일 이상 보관을 하죠. 네. 네. 그리고 어차피 고온하고 살균할 거기 때문에 고온 살균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위생적이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그 고온 살균을 통해서 효소랑 영양소가 다 파괴되고요. 네. 그러면 뭐만 남아요? 알러지를 일으키는 단백질 구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 있는 아이들은 뭐 우유 끊으라는 얘기를 쉽게 듣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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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몸 속에 흡수되면 안 되는 정도의 만약에 이제 아이가 리키거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네. 장 내에 이제 퍼미어빌리티가 좀 높아지면 이 우유 단백질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들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밖에서 들어온 단백질을 박테리아로 보고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내요.
그럼 이제 알러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슷한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겨서 네네. 그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우유 단백질은 아니지만 네. 우유 단백질을 보고 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구조가 된 것들은 오인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항체들이. 그러니까 유제품들 유제품 다 포함. 들이 문제, 네, 다른 그쵸. 유제품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가 되는 거고, 천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아토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네. 원인이라기보다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악화시키는, 아니면은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유로 인한 이제 그 다음 상품들이 좀 있잖아요. 뭐 치즈, 버터 네. 요구르트 이런 것들도 뭐 궁금한데요. 그렇죠. 저는 네. 사실은 이제 커피 믹스에 요즘 네. 크림,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프림 대신에 네. 맞아요. 그게 결국은 카제인 이야기더라고요. 아, 그게 맞죠. 카제인 나트륨. 네, 네. 그걸 넣었냐 안 넣었냐에 대한 이야기. 네, 그에 대한 논란이 있죠. 있죠. 예, 네, 예. 두 업체 간에 아, 서로 그쵸, 괜찮다, 안 괜찮다. 서로 아. 난리가 났어요.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궁금한 건 그러면 이제 버터나 네. 치즈나 네. 이런 것들도 혹시 아이스크림이나 좀, 연관이 그렇죠? 좀 있지 않을까? 네. 이것도 좀 궁금한데 광고 말씀을 전에 듣고 들어와서 이런 제품들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순서 행복충전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원경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사실 저희 이모부도 네. 이제 한의사신데, 예. 그러니까 다른 양방 쪽은 아니지만 네.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를 사람들한테 추천하지도 않고, 네. 저는 특히 유제품 알러지가 심한데 제 사촌 동생, 그러니까 이모부의 아들은 아토피가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둘 다 이제 우유를 먹거나 유제품을 먹으면 네. 확실히 그 피부 질환이 훨씬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이모부는 우유가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좋을 게 없다. 네. 근데 이런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자기 전에 따뜻하게 우유 한 컵 데워 먹으면 긴장 풀리고 좀 그렇잖아요. 잠은 네. 잘 오죠. 네. 대신 우유가 그만큼 사람을 처지게 하거나, 그러니까 좀 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있다. 평소에도 네. 네. 뭐 그렇게 얘기하셔서 우유가 다 좋다고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도 요즘은 했죠. 그래서 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우리가 같아요. 그쪽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가 싫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 1년에 이 소젖을 10개월을 짜요. 네. 임신 상태를 유지해야 소젖이 나오는 건데 네. 그 소젖이 나오게 하려면 호르몬 변화를 주면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조작을 예. 통해서. 예. 네. 근데 문제는 호르몬이 문제가 아니라 1년에 10개월을 젖을 짜다 보니까 짓무르겠죠. 고름이 나와요. 네. 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FDA에서도 네. 단위 밀리리터당 어느 정도의 고름이랑 피가 섞여 있는 거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 정도. 그래요? 이 정도는 몸에 해롭지 않다. 네. 네. 라고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ml당 고름 뭐 75만 개의 체세포가 있어도 그거는 괜찮다. 괜찮다. 그 이상 되면 이제 안 된다. 규제를 하겠다. 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8온스 우유 한 잔을 마시면요. 1억 8천만 개까지 고름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름 그래요. 세포를. 세포를. 예, 여러분들 사실 마켓에서 사셔 드시는 우유에서 고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100% 있는 건데 이제 양만 다른 거예요. 네. 예, 어떤 경우에는 많고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무섭네요. 예, 건강 거기다 피까지 그렇죠? 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예,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예. 그래서 1ml당 아까 75만 개에서 45만 개로 허용치를 낮추자고 네. 시도를 했는데 낙농업계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걸 맞출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요거는 기각이 됐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낮췄어도 웃기죠. 낮추게 되면은 그 전에 뭐야 75만 개 뭐고 45만 개로 낮춘 거는 뭐고 근데 이제 어쨌든 낮출 수도 없게 되었고 네.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우유 한 통에 30불이면 돼요. 그게 무슨 뭐가요? 말씀이세요? 우유의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면 네. 가능을 그래요. 좋은 지적하셨어요. 네, 그게 우유. 그거예요. 네.
우리 옛날 사람들 우리 옛날 같았으면 아무나 소고기 못 먹어요. 아, 그쵸. 비싸서. 네. 네. 그래서 개고기 구하기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그렇죠. 먹으면 엄청 욕 먹었다 그래요. 아. 너무 귀한 음식이고 일 다 끝나고 나서 늙은 소만 잡아 먹을 수 있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네, 네, 네. 네. 예. 예. 근데 이제 공장형 축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나 핸드폰을 그렇지. 하루 종일 하고도 네. 가서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이 싸졌다는 거예요. 네. 아, 자급자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네. 오히려 다른 걸 하고 내가 음식을 사 먹는 게 더 경제적인. 예. 이제 유통도 막 원활해졌고 네. 네, 멀리 있는 음식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 먹을 수 있는 그건 장점이 맞잖아요. 비싸지 예. 않게 싸게 먹을 수 있게 됐고 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건 그런 것 같아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네.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단점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꼭 음. 우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가공식품에 있어서도 네. 뭐 식품 첨가물을 통해서 유통기한도 늘어나고 효소를 제거하는 음식을 통해서 음식이 오래 가고 뭐 맛도 쉽게 실제 재료를 쓰면 너무 비싸질 텐데 그 그렇죠. 재료를 쓰지 네. 않고도 맛을 내주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음식을 먹지만 그만큼 또 우리 건강은 안 좋아지는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이 밸런스가 항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일단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 몸이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토피가 있다고 한다면 네. 우유를 먹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유도 한번 피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정보가 전해지는 게 좋으니까. 네. 네,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신경을 쓰려면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쵸. 옛날 같았으면 폐암 환자도 담배 펴도 된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살 수도 있는 건데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닌 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정보는 정보대로 알고 네, 여러분들이 네. 감안을 하셔서 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기를 30년 이상 하신 분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요즘에 풀을 먹여서 그라스페드요. 예, 그래서 네. 한 소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맛을 물어봤어요. 네. 맛은 어때요? 어, 그랬더니 우리가 네. 이미 일반적인 소 맛에 네. 길들여졌기 때문에 네. 그걸 먹으면 맛이 없게 맛이 없다. 느껴지는 네. 거래요. 맞아요. 살짝 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풀맛, 그러니까 풀 향이 난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거기 있어. 네. 거기에서 풀을 네. 많이 먹어도 풀향이 난다. 네. 그 왜 놀라운 한국에서는 얘기입니다. 뭐 미국산, 호주산, 한우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유구. 네. 네. 근데 호주산이 그렇게 풀을 많이 먹인다고 종업원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그래서 어떤 게 더 맛있어요 했더니 다 다른데 진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풀 비린내 난다고 얘기를 했대요.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알고 먹어서 그래요.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유에서 나오는 사실은 이후에 네. 빵이라든지 뭐 케이크라든지부터 아, 시작해서 우유가 들어가는. 너무 많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유제품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버터가 있고 네. 요거트가 있고 네. 치즈? 치즈가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까지 가는 네. 거죠. 예, 근데 뭐 요거트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 믹스를 커피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네. 초콜릿 우유나 딸기 우유를 우유라고 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예, 그냥 거의 이거는 그냥 색소하고 향이니까. 네. 네. 예, 사실 우유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네. 아이스크림 정도 가공이 되면 이제 사실 우유라고 보기 힘들죠. 더군다나 요즘 나오는 옛날 방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네. 네. 그리고 요거트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이 요즘은 또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해서 네. 뭐 단맛이나 이런 것들을 안 집어넣고 그냥 그대로의 요거트가 좀 나오기는 하는 추세인 것 같지만 얼마 네. 전까지는 뭐 미국에서는 그런 요거트 못 찾아봤잖아요. 무조건 딸기 아니면은 네. 복숭아 맛이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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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뭐 사실 설탕 덩어리. 그러니까 이것도 유제품으로 보기 어렵고. 네. 근데 버터 같은 경우는 요즘 저탄고지가 유행하고 있죠.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유행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버터가 동인할 정도로 마트에서 한국 사람들이 워낙 버터를 그렇게 많이 먹질 않아가지고 물건이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쉽게 동이 났다 그러던데 네. 미국 사람들은 버터 많이 먹죠. 근데 버터 많이 먹는 만큼 버터가 또 동물성 지방이 몸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마가린을 많이 먹죠. 맞아요. 근데 마가린도 이름이 버터인 경우가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 상표만 보면 속아요. 근데 버터는 지방 중에서는 제일 나은 지방이라고 해요. 제일 나은 지방이라 그러고 네. 그리고 또 하지만 유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버터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가공을 거치고 부대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덜 할 수 있죠. 우유를 직접 마셨을 때는 배가 아픈 분들도 버터나 치즈를 통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버터를 고르실 때 우유에서 나온 지방이잖아요. 예. 모든 대부분의 뭐 문제 있는 성분들은 지방에 축적이 되고 지방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버터 같은 경우는 올게닉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 왜 막 그 항생제라든지 네.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런 성분들이 지방에 좀 많이 축적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고기 먹을 때도 사실 지방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아까 그라스페드, 그 풀 먹인 소, 같은 경우는 좀 나을 수 있겠죠. 그게 맛이 없는 이유가 지방이 덜해서 그래요. 그런 거 같아요. 고기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 마블링이 없어서 맛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냄새도 많이 나고 아까 심지어 풀 냄새까지 무슨 냄새가 나는 건데 마블링이 섞여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맛이 없지만 그 지방에는 결국은 그 소가 맞았던 항생제, 에스트로겐,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다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거 먹고 막 와 맛있어 고소해 맞아요. 이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맛있는 거죠. 없음 맛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서도 독소를 저장하는 곳은 지방이기 때문에 살찐 분들은 그래서 해독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이 또 뭐 이론이 맞는 거예요. 저는 추구하진 않지만. 자, 예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부족할 때는요. 우유가 큰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우유 급식을 했던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이게 메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유 방식에 대해서 우유 생산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 살균법이 계속 개량이 되면서 점점 바뀌면서 더 우유가 상태가 안 좋아진 거거든요. 옛날에 플란다스 애기 만화 보셨나요? 맞아요. 그 플란다스 애기. 플란다스 애기에 나오는 애기 이름이 네론가? 이름 뭐였지? 어쨌든 그 주인공 남자 아이가 직업이 뭐예요? 우유 돌리는 아이잖아요. 맞아요. 걔가 플란다스의 걔가 끌어주고. 걔 이름이 네론가? 걔 이름은 파트라슈. 파트라슈 맞아. 파트라슈. 어쨌든 그 아침에 짠 우유를 살균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동네 집집마다 배달해서 바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유통기한은 하루 이틀. 그게 정상인데 지금 유통기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주였거든요. 요즘은 유통기한 1년 한 달 넘어가요. 한 달 넘는 거 되게 많아요. 올게닉 같은 경우가 더 길어요. 그래요. 되게 신기하죠. 우유에 있는 효소가 그만큼 파괴된 거예요. 효소가 모든 일을 하잖아요. 바이오를 시키고 음식을 썩게 만들고 하는데 효소가 파괴가 된 상태에서는 음식의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기간이 길어지는 건데 우유에다 무슨 방부제를 넣은 게 아니라 근데 효소가 그만큼 빠지면 우리 몸에서는 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돼버린 거죠. 그렇겠네요. 강아지가 뼈를 주면은 가가지고 마당에서 막 파가지고 묻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거를 다시 꺼내서 하면 이게 숙성이 된 거고 뼈가 씹을 만큼 또 소프트해진 거죠. 드라이에이지드. 드라이에이지 그거구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효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일 같은 경우도 효소가 있기 때문에 썩는 거거든요. 넣으면은. 근데 가공식품들은 효소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과일이 인테그리티가 중요한 게 그냥 과일 하나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식탁 모서리에 탁 맞아가지고 한쪽이 멍든 과일이 있어요. 그럼 멍든 과일이 훨씬 빨리 상하죠. 그냥 과일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우리 몸의 상처랑 똑같이 상처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부패를 더 빠르게 일으키는 건데 그 부패를 일으키는 건 다 효소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라워 밀크 전혀 가공을 하지 않은 우유는 그 보존 기간이 굉장히 짧지만 다른 영양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생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럽게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균을 안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한 우유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그리고 우유를 맛있어서 먹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저희 막내가 우유를 좋아해요. 큰애들 둘은 우유를 안 먹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내는 우유를 이상하게 좋아해요. 근데 배도 안 아픈가 봐요.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저희도 사준단 말이에요. 자제시키죠. 많이는 안 사주고. 그리고 근데 이제 아이들 키 안 클까봐 억지로라도 배가 아픈데도 우유를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억지로 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토피, 천식, 여드름, 알러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심하신 분들이랑 암 환자분들은
유제품을 피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인 거죠. 네. 네. 자, 오늘 우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봤어요. 많이 네. 몰랐던 것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조한경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